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괴짜 과학에서 쉽게 풀어드리죠. 자, 오늘도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목이 칼칼해서 네. 물 한 모금 마시고서 계속 녹화드리죠. 죄송해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죽는 신용하신 건가요? 길게 못하겠네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독과 과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독 우리가 뭐 심한 경우에는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큰 해를 입히거나 네.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독이라는 것이 우리가 총칭해서 독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생체에서 물리 화학적인 변조를 해로운 변조를 일으키는 모든 물질을 다 독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종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독극물 성분 몇 가지 알아볼까요? 시아노아칼륨이라고 하면 아시겠어요? 글쎄요. 과학 시간에 예전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청산가리라고 하면 아시겠죠? 청산가리. 네. 그걸 시안화 칼륨. 원래 이름이 시아나칼륨입니다. 예. 옛날에는 칼륨을 가리라고 그랬거든요. 예. 요건 이제 독약하면 떠오르는 대표죠. 명탐정 코난이라는 만화에서도 네. 코난 주인공이 사건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냄새를 탁 맡더니 이거는 아몬드 냄새가 나. 이건 청산가리 중독으로 죽은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한 100번은 본 것 예,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아몬드 냄새가 나나요? 아몬드 냄새가 그 자체에서 나는 건 아니고 네. 이게 사람 침하고 만나면 시아노아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 기체가 아몬드 냄새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또 우리가 먹던 그 볶은 아몬드는 아니고요. 좀 그래요? 시큼한 생아몬드 향? 자,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극 중에서 마지막에 작가가 인물을 몇 명 없애고 싶을 때 사약을 써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대극에서 많이 나오죠. 예. 이 사약, 실제로 어떤 성분이 쓰였을까요? 사약이 아마 비상이라는 성분으로 돼 있을 거로 제가 짐작을 합니다. 이 비상이란 것은 비소하고 산소가 결합을 한 거예요. 비소도 독이죠. 네. 산소가 결합해서 삼산화 비소라는 형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한약처럼 그렇게 네. 타가지고 옛날에 약으로 쓴 걸 사약이라고 그걸 했죠. 물에다 희석시켜서 네네. 사약으로 쓰는 건데, 근데 사약을 먹고서 예전에 보니까 바로 안 죽어서 좀 더 고통스러웠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전해져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경우로는 명종 때 문신 중에 임형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약을 자그만 채 16사발을 드셨어요. 아이고, 예. 근데도 안 돌아가십니다. 배가 불렀겠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목을 졸라서 아이고. 사형을 시킨 경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숙종 때 송시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문인이었죠. 네. 예, 이분도 결국 사형을 받게 되는데 죽지를 않아서 세 사발을 원샷을 하게 되세요.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네. 이분은 왜 이랬냐면은 평소에 이제 비상을 약으로 쓰고 계셨던 거예요.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약 성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면역이 좀 돼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 자, 독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던 동화나 소설 속에서도 종종 등장하잖아요. 네. 흔한 것이 추리 소설에 네. 이 독극물을 활용한 살인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독을 가장 잘 사용한 소설가는 유명한 에거서 크리스티일 것 같아요. 네. 에거서 크리스티는 그 세계대전 때 스스로 이제 그 약을 만들던 일종의 그 약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약학과 독약에 대한 지식이 원래 있는 사람이고요. 그걸 이제 소설에서 많이 사용을 했죠. 약학 저널에서 이 소설을 칭찬을 해줬대요. 과학적이다. 약학 저널에서. 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네, 그 소설 하나 쓰려면은 약 관련해 화학적인 공부도 많이 해야겠군요. 독을 쓰려면 그래야 되죠. 네. 자, 추리 소설 이야기를 해봤는데 역시 독을 쓰는 독살, 이것은 흔하면서도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들어요. 인류가 독살을 선호했던 이유는 자연사처럼 가장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옛날에는 독을 검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이라든가 뭐 다른 이유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게 만들기 좋았고, 위장염 같은 경우 네. 혹은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는 그런 식으로, 아니면 심장마비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장하기가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나폴레옹이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당한 다음에 거기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네. 비소에 조금씩 중독돼 죽어갔다.
공식적으로 위암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네. 비소 중독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고 그 중에는 약을 먹인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 벽지에 비소 성분이 있어서 그 녹색 벽지였대요. 거기에 비소 성분이 있어서 조금씩 거기 중독돼서 죽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비소가 그때는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몰랐을 수도 있죠. 사실 뭐 굉장히 몰랐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독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러면 비소처럼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도 있을까요?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경우는 납인데요. 납은 지금은 이제 납 중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로마 시대에는 납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심지어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납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올 그래요? 정도로 어디다가 납을 그렇게 썼답니까? 납이 단맛이 난대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납을 뭐 핥아본 적은 없으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감미료 같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음료에도 넣어 먹고 그다음에 수은이 있죠. 수은. 수은은 불과 한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약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근거가 없지만 또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젊어지는 명약으로 수은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스 로마 때는 화장품으로 얼굴에 바르는 수은을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끔찍하네요. 네. 자, 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독성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파라켈수스. 독은 모든 곳에 있으며 동물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투약 정도에 따라서 독약이 되거나 치료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치료제가 된다고요? 어떤 경우에는 모든 독소가 이롭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물론 아주 미량을 사용했을 경우죠. 이 호르메시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가벼운 독소로 자극을 주면 이제 면역 기능이 살아나기 때문에 오히려 질병이 감소한다는 이론입니다. 무협지에 보면요, 만독불침이라고. 만독불침. 예, 그런 사람들 어릴 때부터 독에 계속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련을 한 거죠, 그걸로. 근데 현실에서 그게 이루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저는 떠오르고 그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 사실 몸에 미량의 독을 넣는 거잖아요. 독이라기보다는 이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죠. 네네. 그런 걸 넣고 이제 미리 싸우게 해서 내성을 키운 다음에 병에 대해서 저항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백신 예방 주사가 조금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네, 예방 접종도 결국은 아까 독을 몸에다 조금씩 주입을 했을 때 내성이 생기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경우가 되겠군요. 자, 오늘 독의 명과 암에 대해서 원종호 대표와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괴짜고가에서 더욱 재미있는 소재로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